K바이오 신화를 쓰며 한때 시가총액 45조 원에 육박했던 셀트리온. 실적과 성장이 정체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무엇보다 바이오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셀트리온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23년 3월 소방수를 자처하며 전격 복귀한 서정진 회장, 광폭 행보로 셀트리온 제2의 도약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서정진 회장하면 42의 맨손으로 창업한 회사를 20년 만에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서정진 회장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3사 합병을 통해 개발부터 판매까지 아우르는 사업 구조를 만들고 여기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 궁극적으로는 바이오시밀러 사업 확대, 신약 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매출 12조 원,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건데요.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엇갈립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개척한 서정진 회장인 만큼 또 한 번의 도약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과 한편에서는 신약 개발이라는 게 실패 위험도 큰데 너무 말만 앞서는 거 아니냐,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죠. 서정진 회장은 시장의 우려를 딛고 또 한 번의 드라마틱한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돌아온 K바이오의 주역, 서정진 회장의 승부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우그룹 임원이었던 서정진 회장은 IMF 여파로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되면서 창업의 길로 들어섭니다. 바이오 사업이 유망하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미국을 건너간 서정진 회장, 저명한 바이오 연구자들을 찾아다닌 끝에 백스젠사와 기술 제휴를 맺게 되는데요. 에이즈 백신을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끌어모아 인천 송도에 대규모 공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완공을 1년 앞둔 상태에서 에이즈 백신 임상이 실패합니다. 어렵게 투자한 공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처지가 된 거죠. 당시에 부도를 막으려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사채를 빌려 썼다는 일화는 유명한데요.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할까도 했지만 차마 실행은 못했다고 하죠. 다행히 다국적 제약사인 BMS와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사 회생, CMO 사업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일굽니다. 그러던 2009년 서정진 회장은 또 한 번의 도전에 나섭니다.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은 동등하면서 가격은 낮은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거라서 상당한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당시 주변에서는 너무 무모한 도전이다, 이렇게 모두 반대를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사기꾼 아니냐,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감히 밀어붙인 서정진 회장. 2012년 드디어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개발합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대박. 셀트리온은 일약 바이오 업계의 신데렐라로 등극했죠. 램시마는 2023년 1분기 기준 유럽에서 56%, 미국에서 31%의 점유율을 확보했고요. 매출은 조 단위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셀트리온은 혈액암 치료제 투룩시마,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 등을 잇따라 성공시키면서 세계적인 바이오시밀러 기업에 올라섰는데요. 바이오 산업의 변방에서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해낸 서정진 회장의 뚝심, 도전 정신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2년 만에 복귀한 서정진 회장의 첫 번째 승부수, 서정진표 해외 영업으로 글로벌 판로를 넓힌다는 겁니다. 최근 서정진 회장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을 직접 발로 뛰겠다. 캐나다의 경우 의사 1,800명을 하루 20명씩 모두 만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죠. 셀트리온의 1등 영업사원은 바로 본인이라는 건데요. 서정진 회장은 과거에 유럽 전역을 누비면서 램시마를 판매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우리 약을 왜 안 쓰냐, 우리 회사가 싫으냐, 우리 약이 싫으면 과학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회사가 싫으면 직접 와서 보시라,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해요.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지체 없이 다음날 자료를 갖다 주고 또 찾아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 서정진이라는 이름이 업계에 소문이 난 건데요. 발로 뛰는 영업의 시너지를 가져온 것은 직판체제입니다. 서정진 회장은 유통 파트너사를 끼지 않고 글로벌 직판체제를 구축하면서 특히 유럽에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려왔는데요. 최근 복귀한 이후에는 미국 시장의 직판체제 구축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미국 진출을 앞둔 셀트리온의 차기작,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입니다. 휴미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 1위라고 하죠. 그런데 이 휴미라가 올해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됩니다. 때문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서정진 회장 특유의 영업력, 협상력으로 성과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미국 3대 PBM 중 하나인 옵텀 등과 처방집 등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미국 인구의 약 20%를 커버할 수 있게 됐는데요. 돌아온 영업맨 서정진 회장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지 기대해 봐야겠죠. 서정진 회장의 두 번째 승부수, 바로 바이오베터와 신약 개발입니다. 바이오베터, 이게 뭐냐면요.
기존 바이오시밀러 제형이나 용량 등을 변경해서 환자의 편의성을 높인 제품을 말합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램시마 SC가 대표적인데요. 램시마 SC를 개발하게 된 계기도 참 특별합니다. 과거 유럽에 램시마를 팔려고 의사, 간호사를 쫓아다녔던 서정진 회장, 아일랜드의 한 간호사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신네 회사가 진짜 능력이 뛰어나다면 환자를 위해서 당장 피하 주사용 약을 개발해봐라. 그러니까 당시에 쓰이던 정맥주사 제형은 2-3시간 이상 주사를 맞아야 하니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약을 만들라는 거였죠. 서정진 회장 바로 무릎을 탁 칩니다. 곧바로 개발을 지시했고 그로부터 3년 뒤 램시마 SC가 탄생했죠. 환자가 허벅지 등에 쉽게 주사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인 램시마 SC는 유럽 시장에서 고속 성장 중인데요. 셀트리온의 차세대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진펜트라라는 이름으로 신약 허가를 받아 셀트리온 매출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의 알약 형태 경구용 바이오베터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정진 회장의 비전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시선도 상당합니다. 서정진 회장은 내년에 항암제 후보물질 2건을 임상 1상에 올리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앞으로 신약 매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너무 과장된 목표가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신약 개발에 겨우 발걸음을 뗀 수준인 만큼 임상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진펜트라의 내년 매출 예상치도 너무 도전적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그동안 서정진 회장의 언행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호언장담한 것들 중에 못 지킨 약속들이 꽤 있죠. 2019년에 제시한 목표가 2030년까지 매출 30조 원을 올리겠다 이런 청사진이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한참 못 미치고요. 특히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겠다고 막대한 투자 지원을 받았는데 말만 번지르르 했지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은퇴 후 2년 만에 소방수를 자처하며 복귀한 서정진 회장 이런 불신을 회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성공은 스스로 얼마나 절박하냐에 달려있다. 사업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 셀트리온의 오늘은 서정진 회장의 간절함이 만든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서정진 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엇갈리지만요. 바이오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재벌이 아닌 자수성가 기업인이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을 일궈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업적인데요. 과연 서정진 회장은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경쟁을 이기고 또 한 번의 K바이오 신화를 쓸 수 있을까요? 서정진 회장의 인생 2막 두 번째 도전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죠.